자, 이번에는 122에 제가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떠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 거, 여러분들 1번이야. 여러분들 1번, 2번은 좀 쉽죠? 그렇죠? 먼저 정리하는 거니까. 그 업무용 승용차, 요거 그냥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계정 과목 내 적요 등록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쉽고, 두 번째 거는요, 요것도 하나카드, 신용카드 탭에 눌러서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일반 전폐에서 일반 거래처에다가 입력하셔도 입력이 안 될 거야. 그렇지? 번호가 또 입력이 안 된다고. 그죠? 신용카드 탭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 주시는 거니까 보셔서 해 주시는 거고, 하나 더 본다면 내가 이 얘기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K렉 거 아무거나 내가 열어볼게요. 여기서는요, 122인가? 여기 있네. 자, 봤을 때 여러분들 거래처 등록에 들어갈 때, 거래처 등록하실 때 이렇게 보셔서 모르고 치면 여기다 숫자에다가 모르고 내가 만약에 96,000번이다 친다고 하다, 그러면 96,000번 쳐줘? 그렇게 나와 이제? 진짜야? 야, 치사하다. 이건 96,632번이죠? 여기다가 99,632번. 다시 누를게요. 99,632번. 이렇게 나와야죠. 정상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니까 값이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야. 확인하시고, 여기가 금융기관 지금 여기 하단부 써 있죠? 신용카드 쓰면 여기 하단부 써 있죠? 밑에 하단부에 요 입력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는 거야. 입력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도 재무제표가 안 나왔어요. 그죠? 다행스럽게. 그래서 여기는 거래처 초기열만 들어가셔서 꼭 불러오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불러오기 하고 여러분들 시작하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불러오기 꼭 하고 하십시오. 그래서 요거 수정할 거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여러분들 보시면 단기 시댁 차익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 단기 시댁 차익 목적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요것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장기 시댁 차익 목적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이고, 만기 보유 차익이라고 하면, 만기 보유 목적이라고 하면 만기 보유 증권이다. 이해갔습니까? 그 300만원, 3천만원을 이렇게 취득한 거 아니야. 그렇죠? 취득한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취득한 거예요. 요것을 얼마에 처분했어? 여기에 3,500에 처분했습니다. 여기에 액면가는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타사증권 액면 금액은 필요 없다. 액면 금액이 필요할 때는 제가 딱 두 가지만 필요하다고 그랬죠? 필요 없다. 언제 때만? 주식 발행할 때, 주식 발행 시 대변에 자본금으로 분기할 때, 대변에 자본금으로 분기할 때 액면 금액.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 발행 시 대변에 뭡니까? 사채, 이런 걸로 분겨주는 거죠. 사채로 발행할 때 액면 금액. 요 두 개만 액면 금액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 두 개만 액면 금액이에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분계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처분 이익을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 맞죠? 내가 항상 처분 이익이 생기면 뭘 줘야 하라고 그랬어? 상대방 거 줘야, 반대방 거 줘야 한다고 그랬죠? 하지만
사채와 단기 매매증권, 사채를 발행하고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할 때는 조회하는 게 없다. 여러분 내가 써 있어요. 문제 2번 있죠? 가보세요. 문제 2번에 분명히 그 두 가지는 조회, 절대 시상표에서 조회 상계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문제 2번에 써 있습니다. 이제 안 보여줘 제가. 여러분들 문제 2번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거기 써 있습니다. 분명히. 알겠습니까? 검정 요약이라고 나온 거 있어. 문제 2번에 써 있습니다. 크게. 이제 안 보여줘. 보여줘봤자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 공부 안 하셔 그런 거.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부산세관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재료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부산세관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 관세가 나왔어. 자본화 대상자산을 매입하고 구입할 때 모든 비용은 다 포함시키는 거죠. 그런데 말을 바꿔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원재료, 아직 도착하지 못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이렇게 나왔어. 관세 통관료 이렇게 나왔어. 이런 것들은요 뭘로 한다? 요건 뭘로 분개하겠습니까? 아시는 분? 아직 도착하지 못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 통관료는 뭘로 분개해 주겠습니까? 장현씨? 예? 정산 미착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아니에요? 앞에 붙었잖아 수식어가. 아직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미착품으로 분개해 주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요것이 아직 도착이 못한 원재료다. 아직 도착이 못한 원재료뿐이 아니고 상품 요 두 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수입하는 건 제품을 수입할 수가 없거든요. 원재료 상품밖에 없어. 그럼 다 미착품이라고 분개해 준다. 이해가십니까? 요런 거 좀 주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또 뭐 있나 여기 아유 뭐 이렇게 길어. 김상철 신미, 김상철 박도원에 대한 9월분에 대한 급여를 얘기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셨는데 생산부 직원은 임금 계정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전표로 움직여 달래요. 그렇죠? 그러면 다 여기는 생산부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되겠어? 임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도 임금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는 임금이고 요거는 내가 좀 줄여야 되겠네. 그래도 다 다른 칸을 위로 올려버려야 돼. 안 올라가나? 그래도? 큰일 났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온 거 급여, 여기는 임금이죠. 그렇죠? 김상철 씨는 임금이고 박다운 씨는 급여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해서 입력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계에서는요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세무 때 배우는 거지만 요게 여러분들 보시면 기본급, 요 기본급은 요게 급여야. 그 다음에 요 수당들 있죠. 요거 여기 수당까지를 제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상여금. 그래서 회계는 다 묶어서 임금 급여를 하지만 나중에 세무를 배울 때는요 이렇게 됩니다. 일반 전표에 있어서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이렇게 치겠습니다. 그냥 차변에 급여 뭐 이렇게 차변에 급여 이렇게 급여 이렇게 해서 800번대 들어갈게. 말을 들어서 이렇게 금액을 뭐 얼마 뭐 500만 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차변에 제수당이라고 따로 들어가요. 이제는 나중에 세무 때 회계는 이렇게 안 하지만 제수당 따로 들어가고 뭐 여기 뭐 100만 원이라 보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상여 들어갈게요. 보너스입니다. 이것도 800번대 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임금 500번대 따로 해줘요. 그러니까 회계는 그냥 다 묶어서 임금과 급여를 하지만 세무 들어가면 세무는 세밀하잖아.
재미없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나중에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우리가 임금, 급여 이렇게 해서 분개하시고, 자, 월급 줄 때 떼는 세금은 뭐예요? 무조건 예수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월급이 뭐야? 비용이죠? 비용을 지급하는데 떼는 세금은 예수금. 수익을 받으면서 세금 뗀 건 선납세금. 그 이자 비용이 뭐야? 급여야, 급여. 교육훈련비 이런 것들 다 착급 이런 것들 다 비용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되신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아, 이거는 또 팔로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도 안 올라갔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나와 있는 게 뭐 있겠느냐? 4번 거. 자, 은성전자의 외상매출금 이거를 회수하면서, 외상매출금 회수하는 거니까 원래 외상매출금 무슨 변에 있다가 차변에 있다가, 그죠? 원래는 차변에 외상매출금, 대변에 뭐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외상매출금이 차변에 있다가 회수하니까 외상매출금 무슨 변에 가야 돼요? 대변에 가는 거야. 그렇죠? 돈을 받았으니까 간단하게 뒤에 거 안 읽고 회수했다. 그럼 여기까지만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차변에 보통예금 250, 대변에 외상매출금 250이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된 거야? 대변께 충당금. 저번에 정기에 회수 불능된 대손 처리했던 거라고 그랬어. 그럼 전년도에 회수 처리했던 것은 뭐가 되겠느냐? 외상매출금이 없어졌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손상각비로 처리해 준 겁니다.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꼭 들게요. 정기에 회수 불능된 거. 정기 회수 불능됐을 때 대손 처리 분계는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차변에 대손 상각비 얼마, 대변에 외상 매출금 얼마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금액은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은.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사라진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거를 단기에, 이거 전년도 거를 단기에 회수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정기에 회수 불능한 정기에 대손 처리한 것을 전기에 대손 처리한 것을 단기에 회수하는 경우는 분계가 어떻게 돼? 차변에 보통예금, 예를 들어서 뭐 보통예금이나 현금이 되겠죠. 그렇죠? 얼마,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외상매출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대손 충당금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대손 상각비가 돼 있어도 대손 충당금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된 거란 말이야. 이것을 해소한 거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대손 충당금이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사라진 거란 말이에요. 얼마만? 100만 원만.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100만 원은 이렇게 해서 내가 회수할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 보통 예금 들어오는 게 여기는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100만 원만큼은 대손 충당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는 거죠. 250에서 100만 원 충당금을 설치한 거니까 그게 들어온 거고 150은 외상 매출금 들어온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요거 여러분들 꼭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서 5번 거 10월 18일 날 신화테크의 제품 매출을 외상 매출금 550만 원을 중에서 400만 원은 신화테크 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자, 내가 얘기한 거 여기 분계는요 일반적인 상거래입니까?
일반적인 상거래죠. 네. 이거는요 일반적인 상거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겠어? 약속어음 있죠? 약속어음으로 받았다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이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고 나머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현금이 되겠죠? 요거 약속어음이요. 요걸 받고 얘기해 나온 거죠. 그렇죠? 요 받고 한 것이 요것이 뭐예요? 요거는 무슨 어음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받을 어음이에요. 일반적인 상거래이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 되는 거고 나머지 자기업 수표, 송금 수표, 가계 수표, 여행자 수표 또 하나 더 적을까? 동점, 타인이 발행하는 수표. 동점이 발행한 당자 수표. 꼭 내가 당자를 꼭 써줄게. 당자 수표라고 다 당자 현금이 아니란 뜻이야. 이런 것들은 다 현금이다. 이거는 무적대거 현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분개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거래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화테크에 발행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받을 어음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들 뭐 나온 것들은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면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미수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걸 얘기해 준 거예요. 6번 요건 보유 중인 어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보유 중인 어음을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거네. 나 안 하고 있는 줄 알았어. 자, 그래서 요거 뭡니까? 보유 중인 아름전자의 받을 어음이 나왔어요. 우리 회사가 무슨 회사야? 여러분들 지금 경환상사요? 그럼 우리 회사가 귀하에 있어. 그러면 받을 어음이야. 우리 회사 이름이 발행인에 있어. 이건 지급 어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 이름을 모르면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모르면. 그러니까 이거는 경인상사는 우리 회사가 경인상사. 이건 받을 어음이야. 이거 받을 써있네 또. 받을 어음을 어떻게 했다? 할인했다 그랬죠? 그래서 받을 어음을 할인하면 여기 요 받을 어음을 요거 하나은행 할인했다고 나왔죠? 예? 요 금액이 나와서 요거 할인하면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것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겁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요거는 영업 외 비용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요거 영업외 비용으로 별도 당연히 비용은 무슨 변에 가? 차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시고 나머지는 할 수 있겠죠? 요렇게 가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준 거야. 여러분들 나중에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거 바로 갑니다. 메인 매출 전표 거 보시면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 먼저 요거는 뭐가 되겠어? 대표이사 요거는 매입의 불공인데 그렇죠? 매입의 불공인데 전자 세금 계산서 수취했습니까? 수취분이죠? 이면 이건 뭐예요? 정확하게 매입의 불공이란 얘기죠? 매입의 불공이란 얘기가 이건 불공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매입의 불공 내역인데 이 불공 뭐야? 8가지인데 했지만 그죠? 만약에 여기서 8가지인데 만약에 전자 계산서가 나오면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전자 계산서를 수취하면 수취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매입의 면세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또 하나 매입의 불공인데 아까 똑같이 쓴 거 또 하는 거야. 매입의 불공인데 전자 여기 뭡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됐어. 전자가 아니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수취분이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요. 어디로 간다? 예, 이건 일반 전표로 가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는 요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불공사유가 몇 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2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이래서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가져갔기 때문에 가지급금 처리하고 김진상을 바꿔준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요거는 뭐야? 우리는 임차료인데, 임차료는 내가 뭐예요? 이거는 다 항상 매입이랄 수밖에 없어. 왜? 임차료는 집세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뜻이 내가 지급한다는 것은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건 매입이지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대한세금계산을 발급받았다고 그랬잖아. 발급한 게 아니고 발급받았다는 건 수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매입의 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매입의 과세에 들어가는데, 매입의 과세에 여기는 일반적인 상거래입니까? 상거래가 아니다. 그쵸? 매입의 과세이며 일반적인 상거래는 아니다. 아십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는 아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요거는 그래서 뭘로 분기해 주는 거야? 요거는요? 그렇죠.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는 거야.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뭔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되시는 거야.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처리해 준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거는요, 제조공장 거야. 서울반점에서 여러가지 지출, 증빙, 영수증을 우리가 필증빙이라는 거, 현금 영수증은 현가 현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공장이니까 이것도 매입의 현가로 가는 거죠. 그렇죠? 매입의 현가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매입의 현가인데 요것도 일반적인 상거래입니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닙니까? 요거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그렇죠? 이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잖아. 근데 아무 상관없지만 봉복이 뭐 현찰박치기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건 의미가 없는 거네. 요건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것도 보겠습니다. 요것도 부산선점의 선물 위스키를 어떻게 됐습니까? 접대용으로 했대요. 그렇죠? 이것도 불공이네요. 그렇죠? 이것도 다시 한번 요것도 명심해서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이것도 또 매입의 요거는 뭐예요? 불공사유인데 이건 뭡니까? 접대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불공사유가 번호 몇 번이야? 4번입니다. 몇 번? 4번.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4번에 매입거래처의 기업 업무 추진비는 몇 번대입니까? 요거는요 500번대입니다. 500번대 제예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매출거래처는 기업 업무 추진비가 판입니다. 800번대예요. 됐습니까? 매입처거래처, 여기는 매출거래처, 여기는 매입거래처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판이에요. 800번대예요. 요거 꼭 조심하세요. 매입거래처는 5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 알겠습니까? 매출거래처는 800번대 추진비다. 근데 매입거래처, 그런 말은 그냥 거래처가 나와. 그냥 거래처가 나와도 800번대 접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써준 겁니다. 그래서 불공이 하나 더 나왔네요. 그렇죠? 요건 참고로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11월 20일 거 보시게 되면 요거는 뭐예요? 수출이죠? 자, 수출일 때 항상 수출일자. 요 수출일자는 뭐하고 똑같다? 선적일자와 똑같다. 이해가십니까? 수출일자와 선적일자는 똑같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환율이 뭐 하나밖에 안 나왔죠. 그렇죠? 계산하는 건 그대로 5만 달러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5만 달러 곱하기 얼마? 1300 해주면 나오겠네요. 그렇죠? 요거 5만 달러 곱하기 얼마? 1달러에 1300원.
요걸 계산해 줘야죠. 그래서 얼마 나온 거야? 6,500만 원이 나온 거죠. 이해갔습니까? 요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계산해 주고 나머지 뭐야? 80%는 얼마, 20%는 얼마,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거 따로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보통 예금으로 받은 건 20%고, 그렇죠? 보통 예금에서 20%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나머지 80%는 제품이 도착할 때 입금하기로 했다고 그랬죠? 이거 일반적인 상거래야, 아니야?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자, 요거는 또 12번 건 뭐야? 판매했으니까 매출이죠. 매출에 신용카드니까 매출에 카 관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요거는 매출에 카가. 매출에 카가에 왜 이래? 매출에 카가에 뭐 있습니까? 요거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거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 상거래이면 어떻게 돼? 외상자 어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외상매출금을 쓴 거죠? 됐나요? 이렇게 가신 거고. 됐습니까? 자, 4번 거 여러분들 수정 전하고 수정 후 여기는요, 여기 나왔을 때는 언제나 쭉 나왔을 때 여기는 어디로 갔을 때 일반 전표에 가보는 거죠. 그렇죠? 일반 전표 입력을 확인하고 됐습니까? 나중에 삭제시키는 거야. 알겠습니까? 나중에 삭제시키는 거. 먼저 언제나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확인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된 거야?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일반 전표를 메인 매출 전표로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메인 매출 요거 나중에 먼저 이거 입력하고 메인 매출 전표 수정하고 나중에 일반 전표 삭제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입의 현가로 해서 들어가신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요거는 매입의 뭐죠? 현가로 우리가 입력하신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되신 거고, 그 다음에 2번 거는 뭐예요? 요거는 보일러, 요거 700만원짜리 보통령 지급해서 계속 생산자 수령해서 수선비를 입력하였으나 해당 지출을 건물을 자본적 지출로 해당하는 매입세의 공제 대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긴 수정 전에는 수선비로 분개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 수선비로 분개한 걸 뭘로 수정하시는 거야? 요거를 건물로 수정하시면 되는 거죠? 요거만 건물로만 수정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죠? 똑같이 나온 거니까. 이해갔습니까? 다른 거는 뭐 할 게 없네요. 그렇죠? 요렇게 바꿔주고, 왜? 수익적 지출에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 5번 거 결산입니다. 요 결산 문제에 대해서는 요 부가세 예수금 예수금은 요거는 항상 원래 무슨 변에 발생하는 거예요? 요거는 원래 대변에 발생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대변에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요, 요거는 원래 무슨 변에 발생하는 거야? 차변에 발생하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부가세 발생 시에는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됐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부가세 정리하는 거죠? 정리할 때는 상계 처리가 된다. 요거가 어떻게 요 대변께 어디로 오는 거야? 요로 오는 거고, 차변께 어디로 오는 거야? 요로 오는 거죠. 그렇죠? 요거만 바꿔주는 거죠. 차변, 대변 요거만 바꿔주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부가세 대급금은 요거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요건 파란색이었고 부가세 매출이니까 요건 매출색이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차변이 모자르면 미수금이 되는 거고 환급이 되는 거고요. 이해갔습니까? 여기는 검정 색깔로 써줄게요. 이거 저거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대변이 모자르면 미지급 세금이 되는 거야. 요거는 납부가 되는 거야. 납부 세액이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여기는 납부자 환급이에요. 환급이죠. 그 미수금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됐죠? 이렇게 가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정기예금 나왔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더. 여기서 나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무조건 여기 보세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요거 이자하고 그 다음에 정기 예적금에 대한 이자. 이거 다 뭐예요? 이거는 다 공통점이 뭐야? 예, 이건 다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에 결산을 할 때는 무조건 정해져 있다. 차변에 미수 수익,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나오면 아예 외워도 되는 게 이제부터는. 그런데 어느 때 만약에 단기 대여금이 아니고 단기 차입금이다. 장기 차입금이나 단기 차입금이나 그건 중요치 않아요. 괜히 또 이것도 좀 장기인 줄 알아. 차입금에 대한 이자. 단기 이자는 뭐가 되겠어요? 요거는 이자 비용이에요. 요거는요.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 결산 때 이자 비용은 그냥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이자 비용. 대변에 미지급 비용으로 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다 뭐예요? 경가분으로 분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뭐예요? 경가분으로 분기하는 거예요. 다. 됐습니까? 이렇게 좋은 거 나오면 그대로 해주는 거야. 그리고 계산만 경가분 갖고 해주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현금 가부적. 요거는 시산표에서 현금 가부적을 조회해서 있으면 상계 처리하고 없으면 현금 처리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있으면 상계 처리가 뭐야? 있으면 상계 처리가 현금 가부적으로 처리한다는 얘기고 없으면 현금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시산표에서 조회해서.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되신 거야.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제가 요거 했으니까 집에서 한번 딱 깔아놓고 집에는 또 듀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모니터가 2개일 거 아니야. 하나씩 깔아놓고 한번 해보시라고. 이해가셨습니까? 고시란 얘기예요. 자꾸 조금만 고생하시면 요번 주 다음 주에 실력들이 제일 많이 느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자,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거는요. 조회 문제야. 이해가십니까? 요 조회 문제. 자,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거래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계정 과목과 거래처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래처 원장이야. 2개 다 나오면 계정별 원장 들어가면 안 돼. 근데 거래처가 없이 계정과만 나왔어. 그러면 계정별 원장이야. 이해갔습니까? 그렇게 따져주시는 거야.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시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요 거래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요거 하남상에서 기억화되어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F2번 처음에는 F2번 엔터, 두 번째는 F2번 마우스로 쭉 밑으로 내려서 맨 끝에 찍고해야 전체 그 안에 내용물이 다 나오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2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번 문제는 자, 세금계산서 발수와 공급가액 물어봤죠. 매수 건수 물어보는 건 다 뭐예요? 세금계산서 합계표죠. 거기에 매출이나 매입. 여기는 뭡니까? 발급이니까 매출이에요. 발급. 수치라고 나오면 매입이에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매출껏 찍고 여기서 나오는 것들 조회 발급 내수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60 몇 매예요? 두두상의 거잖아. 그렇지? 두두상의 거니까 두두상의 게 7매만 따지는 거지. 전체 총 매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요 7매수에 공급가액이면 55469, 세액이면
554만 6,900원. 만약 공급됐으면 두 개 더해서 답을 쓰는 거고. 어떻게 물어본지 나도 몰라 그거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거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왔습니까? 요거는 세 번째 거는요. 세 번째 거는 뭐가 됐어요? 요거는요. 자, 판관비 물어봤죠?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왔다. 요 판관비 내가 얘기했죠. 요 판관비나 영업 외 비용이나 이런 등은 요거는 뭐예요? 항목이기 때문에 항목이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1월계표다. 무조건 1월계표 분기합니다. (6번에) 써 있어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제조 원가 뭐 이런 것들 이게 항목이잖아. 계정 과목이 아니잖아. 그렇죠? 계정 과목이 아닌 걸 물어보는 건 다 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이런 것들 다 알겠습니까? 이런 건 다 1월계표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금 거래다? 그러면 현금이 여기고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개를 부른 거야? 근데 만약에 현금으로 지출될 판매 관리비는 얼마이냐? 그러면 현금권만 물어보는 거야. 요거 것만.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판관비 얼마인가? 그러면 개를 물어보는 거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